어제까지 워밍업을 해봤고, 자, 진행해보자. 자, 최고 차인수가 몇이래요? 1인 3차함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자, 일단은 오늘도 좀 공부 위주로 가는 거니까 보자잉.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럼 이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 얘를 보면은 3차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n자로 생겼다고 쳤을 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극소가 0이거나 아니면은 극대가 0이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극대 값이 0이거나 아니면 극소 값이 0이면 되는 거죠. 아 맞다, 이거 띄워놔야 되는데 오늘은. 자, 그리고 나서요, x가 a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x 범위가 지금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 자, 근데 얘가 f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래요. fx가 0 이하라는 것은 x축보다 어떻다는 걸까? 항상 fx가 0 이하라는 건 항상 x축보다 아래 있는 거잖아. 왜 왠지 말을 못해? 아는 내용 아니에요? 맞죠? x축보다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저 범위에서. 그지? 자, 그렇게 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이 지금 몇이라 돼 있어요? 네, 4라고 지금 돼 있고, 그리고 나서 f0이 마이너스 16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 얘가 아닌데.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3의 최소값과 그 과정을 서술하리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서술하는 것까지 연습해보자잉. 그럼 우선 말했다시피 3차함수가 지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처음에 문제 제시된 거잖아. 그럼 극대가 0이거나 아니면 극소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눌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첫 번째 케이스 보자잉. x가 a 이하라고 했지 지금. 그럼 x가 a 이하인 곳에서 fx가 x축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고?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a가 어디 써야 될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지? 그럼 a가 어디 써야 될까? 라고 하면은 a가 여기 쓰면 돼. 왜냐면 a가 a 이하면 뭐야? 요 그래프인 거 아니야, 모양이.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아래에 있잖아. 근데 사실 a가 여기 써도 되고요, a가 여기 써도 되고요, a가 여기 써도 돼요. 근데 문제가 a의 무슨 값이라고 했어? 최대값이 4라 했으니까 a가 가장 클 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가장 클 때는 이 친구겠지. 여기까지 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결국 그럼 저 a라는 게 3차함수의 근인 거지. 그럼 나머지 여기 한 근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요걸 다른 문자인 b라고 할게요. 그럼 fx가 완성이 되어 b에서 중근이니까 접하니까 중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가 근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b를 구하려면 식 하나가 필요하지. 문제 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제시돼 있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4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b제곱이 4니까 b가 풀마 2지. 그럼 그림 봐. 2일까 마이너스 1일까? 아, 둘 다 되네. 둘 다 되죠. 4보다 더 작으니까. 그럼 fx가 두 개가 등장해요. x-2제곱 x-4이거나 아니면 x 플러스 2제곱 x-4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f3의 최소값이죠. F3은 첫 번째 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거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돼.
그럼 최소는 일단 얘로 가져가면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럼 다음 봐보자. 그럼 두 번째 경우도 이제 봐볼 거야. 그럼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퀘스천 A가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존재해버리죠. 그럼 어디 써야 되는지 잠깐 5초 고민합시다. 여기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4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를 B라고 잡으면 결국 첫 번째에서 구한 식이랑 같을까 다를까 지금? 똑같게 나오겠지. 그럼 B도 똑같이 풀마 2가 나오겠지. 근데 둘 다 될까 안 될까? 둘 다 안 되죠. 4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럼 이 그림은 애초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서술로 쓸 거예요. 일단 답은 마이너스 25겠죠. 자, 그럼 이제 서술을 하면은 한다잉? 네. y는 fx가 있어요. 얘가 지금 x축하고 처음에 제시된 게 몇 개에서 만난다 했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생긴 게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이었어야 되는 거였지. 그럼 x축하고 무조건 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나려면 x축과 접해함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A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바로 찾았지만 처음 상태에서는 이 근을 우리가 현재 다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두 근을 BC라고 잡을 거야. 그럼 fx는 x-b제곱 곱하기 x-c, 물론 BC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둘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뭐였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x축보다 x가 a 이하인 곳에서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이 경우든 a가 중근이었어? 일반근이었어? 그냥 일반근이었죠.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0 이하이려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c가 잠깐만, 여기서 이거 이면서 a의 최대값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거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4가 되려면 C는 4이어야 한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fx가 두 번째로 완성이 되지. x-b제곱 곱하기 x-4. 또한 f0이 -16이므로 b를 찾으면 2 또는 -2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예요? b는 2일 때 f3이 우리 계산해놨지. b가 2일 때 -1이었고 b가 -2일 때 f3이 -25가 나왔죠. 그럼 이므로 f3의 최소값은 -25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 굳이 케이스 안 나눠서 했고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똑같이 A가 그냥 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눠서 했고, 그리고 이제 굳이 막 첫 번째 건 되고 두 번째 건 안 된다 이런 언급도 따로 안 했습니다. 왜냐면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자, 어제랑 똑같아요. 일단 너네가 직접 안 보고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서술하고 쌤하고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너네가 보기 편하게 쌤이 조금 이걸 정리를 할게요. 지금 너네는 해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면 돼. 해봅시다. 잠깐 이거 띄워놓을게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일단 문제 잠깐 읽어야죠. 나오자. 자, 곡선 식 나와 있고 a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대요? 4개가 나오고 싶대요.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래요. 자,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교점이 4개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림으로 하면 별 의미가 딱히 없어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대입할 거예요. 대입을 해줄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은 18분의 1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와우 큰일 났죠? 6차 방정식이 등장을 해요. 원래 이런 건 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18분의 1 넘길게. 여기까지 되거든? 오케이? 근데 당연히 너네가 6차 함수라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예,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땐 범위를 항상 세팅해줘야 되지. 근데 x가 지금 딱히 문제에 별말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곱한 게 t잖아요. t 범위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죽는다 했습니다. 0 이상이죠. 그냥 이제 뭔 양수야. 은지는 뭔 말하는지 모르나.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잘났다. 자, 그러면 AT 세제곱.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난이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럼 마이너스 4AT 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18분의 1은 0 하게 되면은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지금 교점 개수가 몇 개여야 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럼 이 t가 4개여야 되냐는 거야. t는 몇 차 방정식이니?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당연히 최대 몇 개야? 3개일 거 아니야. 일단 그럼 저 4개가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지. 저 4개의 정체는 t야 x야? x죠. x가 4개가 나와야 되죠. 근데 봐봐. 너네가 그럼 t가 나왔어. 예를 들어 1이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든 거야. 그럼 우리는 t를 가지고 개수 세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x를 세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럼 t에다가 저기 파란색 글씨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은 x가 몇 개 나오니? 2개 나온다는 거 확인되니? 아, 이 새끼들 이거 조교 새끼들 이거 씨. 아니 지들이 빼놨으면 이걸 다시 껴놔야 될 거 아니야. 씨. 어쩐지 자꾸 노트북 꺼지더라. 씨. 쌤아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t가 하나가 그냥 나왔어. 그럼 x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물론 t가 만약에 0이었어. 그럼 그때는 x 몇 개 나와? 1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쵸? 최고표에서 0 되는 건 0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x가 4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t는 몇 개 나와야 되는 걸까요? 방금 얘기했던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봐. x가 4개 나오려면 t 값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2개여야 되는 거잖아. 아까 쌤이 너네들한테 주구장창 얘기한 게 그거잖아. t가 하나가 결정되면 x가 몇 개 결정되는 거야. 그럼 풀마 루트 해가지고 딱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t 값은 2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t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일단 요걸 이해를 해야지. 근데 t는 지금 범위가 어때? 0 이상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t는 범위가 무조건 0 이상인 거니까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자, 확인. 제 0을 근을 가질 수 있니? 저 방정식은? 0을 근으로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기다 그냥 0 대입해서 0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근데 0을 대입하면 0이 나와요? 마이너스 18분의 1 해가지고 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0을 근으로 못 가져요. 그리고 애초에 0을 가져버리면 어때? 짝수개가 나올 수가 없지. 0을 근으로 가지면 0 한 개에 대한 거밖에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이 됐나? 그러니까 결국 뭐야? 4개가 나오려면은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아 또 내려갔어. 잠시만요. 이해하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얘를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t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면은 저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근 하나가 남지. 그치? 근데 그 근 하나가 남으면 결국 t는 몇 개 나오는 거야? 아니야 말을 다시 하자. 너네 그 근의 형태가 이거부터 얘기하자. 실근이랑 허근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알죠? 거기까지 알아요? 허근은 홀수개를 허근으로 가질 수 있나요? 혈례근 성질 때문에 허근은 무조건 2개씩 짝수개씩 가질 수밖에 없어요. 쌤만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저기 3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근이 최대 3개라 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2개가 무슨 근이어야 된다 얘기를 했어? 양의 실근이어야 된다 얘기했지. 그럼 근이 하나 남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근을 2개 가져야 되는 거잖아. x가 4개 나오려면은. 그럼 이 하나가 허근이어야만 할 거 아니야. 지금 2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 남은 거 하나마저도 실근이었으면은 이렇게 3개인 거잖아 결국. 그럼 x가 몇 개 나오는 거야? x가 3개 나와? 6개 나오는 건 문제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t는 무조건 근이 2개여야만 하는 거야. 그럼 이 하나가 허근이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 하나가 허근이라는 거는 허근이 홀수개라는 거야 짝수개라는 거야? 홀수개라 소리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냐고 없냐? 없다. 허근은 무조건 짝수개를 가져야 된다.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2개 외에는 어떠한 근도 가지면 안 돼. 실근도 가지면 안 되고 허근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 2개를 제외하고는. 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X축과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중근이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중근이랑 실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야지 2개인 거잖아 지금. 설마 이해됐나?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했던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근데 문제가 뭐였니? 모든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지?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인 거니까 케이스가 2개지? 그러니까 답이 2개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친구 미분해야죠. 그럼 3AT제곱 마이너스 8AT 더하기 5까지 나오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쵸?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현재 안 되죠? 에이씨, 인수가 돼야 되는데, 씨. 저 A 제곱 빠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3, 아이고, 참. 3A 마이너스, 아이, 왜 자꾸 이제 문자가 두 개니까 헷갈려. 3AT 마이너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AT 나오는 거 확인되죠? 아, 또 왜 자꾸 빼먹는 거야? 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 t 값은 3a분의 5 또는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 주어진 거 보자. a가 뭐라고 돼 있어?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3a분의 5랑 a분의 1이 누가 더 큰지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3분의 5랑 1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a는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누가 더 크니? 3a분의 5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a분의 1, 여기가 3a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내리고 내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다? 여상태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극대일 때는 이제 a분의 1 넣었을 때 0 되거나 아니면 3a분의 5 넣었을 때 0 되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찾은 걸 이제 서술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제 대충 어떻게 푸는지 알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자, 우리 처음에 뭐 했어요? 대입을 했죠. 자, 그래서 y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2x와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8분의 1에 교점의 개수가 4개, 2기 위에 우리가 한 짓은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이거 바로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하고 식을 정리한 요 친구를 다시 써주는 거야. a제곱 x6제곱 마이너스 4ax 4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18분의 1 0. 이거의 근이 4개면 된다. 실근이라고 했구나. 근이라고 하면 허근도 포함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x제곱을 t라고 우리가 치환을 했지? 그리고 t는 어땠어? 0 이상이었죠? 이라 하자. 그럼 a제곱 t세제곱 마이너스 a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18분의 1은 0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t 값이 몇 개가 된다고 했지? 2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의 이 방정식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지. 대신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뭐 했어? 결국 저거를 함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석해서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풀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미분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말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f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ft라고 해서 얘라 하자. 다시 한번 또 가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럼 그때 f't는 3a 제곱 t제곱 마이너스 8at
더하기 5가 될 거고, 얘가 인수분해하면은 또 t 안 써. 이거 t 안 써. 큰일 난다. 3at 마이너스 5 곱하기 a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죠. 이거이므로 f't가 0인 t는 3a분의 5 또는 a분의 1이다. 이때 뭐라고 적어주는 게 좋을까? 이때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까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된다 했죠? 극대가 또는 다시 y는 ft에 라고 할게요. 함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어야 하므로 f 3a분의 5가 0 또는 fa분의 1 얘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계산 안 했죠? 난 여기 있는 거 보고 쓸 거예요. 그래서 f3a분의 5는 너네는 할 때 계산해야 돼. 이렇게 될 거고, 또는 fa분의 1은 a분의 2 빼기 18분의 1은 0 이므로 따라서 a는 3분의 100 또는 a는 36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였어요? 교점 개수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길죠, 풀이가. 이게 좀 풀이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대입을 했죠. 그럼 대입을 해서 6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걸 풀 수가 당연히 없으니 치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t에 대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x가 내겨야 되는 건데 x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결국 t 값은 양수인근이 두 개가 나와야지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 3차 함수니까 이제 얘를 ft라는 함수로 잡고 그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는 거니까 그 과정을 또 이렇게 계산상으로 쭉 쓴 거죠.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네한테 복습하라고 하면은 또 이제 혼자 살 때 힘들 수 있으니 쌤이 이렇게 지금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나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계산 자체도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너네가 할 것은 아까랑 똑같이 그냥 한번 풀고 왼편에는, 그리고 오른편에는 서술까지 하는 거. 그리고 서술을 할 때 팁을 굳이 하자면은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풀이 과정의 순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이 과정 순서를 쓴다 생각하면 돼. 처음에 뭐 했지? 내가 그 다음에 뭐 했지? 그 다음에 뭐 했지를 그거는 왼편에는 문장 쓸 필요 없이 그냥 수식으로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게끔 쭉 이쁘게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오른편에 왼편에 거 참고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 처음에 문제 풀 때 여기저기 저기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쭉쭉쭉 아래로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어차피 그거 둘 다 그건 잘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쓰진 않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문제를 풀고 오른편에는 그 풀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으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의문점 되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해보자잉. 자, 가보자잉. 자, 문제 보니까, 자, 곡선 C, Y는 4차함수 나와 있고요. X 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접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완성하래요. 이거는 저번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원대 거 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자, 다시 여기서 하란 대로 해야겠죠? 자, 그럼 곡선 C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하자고 했고, 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랬을 때 T는 1번일 때 FT는 최소값 2번을 갖는다라고 했지. 자, 그럼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FT는 이 친구가 미분된 거죠? 그래서 4t 세제곱 마이너스 15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2 된다는 거 확인이 되겠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이제 얘에서 t는 1번일 때 ft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이거의 최소값을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 친구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겠지? 그럼 f't를 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줄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가 뭐로 묶이죠? 말을 안 돼요. 메탈 나갔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은 2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근이 몇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참수를 바로 그려봤어요, 쌤이. 근데 문제가 첫 줄에 써 있었어. 아까 x좌표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양수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니까 여길 보는 거지. 그럼 t가 몇일 때 최소네요? t가 3일 때 최소고, 그때 이제 우리 최소값 찾아줘야겠죠? 그럼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은 108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 54 더하기 2가 돼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몇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54 이렇게 하면 56 얘랑 56이랑 하면은 뭐 숫자가 왜 이렇게 79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79. 그럼 1번에 들어가는 게 3이고 2번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79가 되겠지. 왜? 벌레 있었어?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했어. 그럼 즉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접점이라고 하자고 했죠? t가 몇일 때 최소였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3, 바로 들어가겠죠? 근데 다시 3을 여기다가 대입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럼 대입하면은 와우, 이것도 숫자가 근데 너무 괴랄하다. 야. 81 왜?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 81 더하기 6 빼기 3 돼서 이게 날라가고 마이너스 132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그럼 y는 아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9라고 2번에서 계산해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9 접점 3, 마이너스 132니까 요거 전개하면 답이겠지? 지금 저번 주에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지금 조금 빨리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계산 너무 하기 싫은데? 숫자가 다 왜 이러냐? 237 마이너스 132니까 더하기 105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서술하는 연습을 이제 해봐야겠죠? 자, 일단 이거는 여기다가 하고,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한 거 이거 문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휴, 자, 완성하는 거니까 자, 보자. 곡선 C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T,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근데 글씨를 쌤이 진짜 너무 대충 쓴다. 라 했으므로 FT는 바로 가면 되겠죠?
왼편 참고하면서 4t 세제곱 마이너스 15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서 f't 12t 제곱, f't는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 다 해놨지? 그러니까 저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6 곱하기 2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임으로 접점의 x좌표가 지금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라고 했죠? 그럼 t가 0보다 클 때 몇에서 최소 가졌었죠? 그렇죠. 3에서 최소값 F3이 아까 마이너스 79였지. 갖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극대극소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뭐 증간표 이런 건 안 그려도 괜찮아요. 따라서 1번은 3, 2번은 마이너스 79. 자, 여기까지 1, 2번 끝냈어요. 자, 그럼 이제 따라서 t는 3일 때 섭섭하네. 기울기가 최소이므로 접점은 3, 아까 3 대입하면 몇이었죠? 오, 기억력 좋네. 마이너스 132. 즉 3번은 마이너스 132.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우리 알고 접점도 구해놨으니까 y는 마이너스 79x 더하기 105. 즉 4번은 마이너스 4번에 들어갈 아까 4번이 y는으로 돼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79x 더하기 105. 근데 생각해보니까 는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우리 할 때 연습했었거든요. 땡땡으로 하자고. 이렇게 땡땡. 이러면 완성된 거예요. 안 들려? 뭐라고요? 뭐야, 이거 이렇게 적혀있어? 그쵸, 당연하죠.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이건 저번 주에 했던 유형이라 막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만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도 연습해봐야 되잖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자. 최고 차이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나서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근데 fx는 x는 4에서 극속값 0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식 두 개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f'4가 0이라는 식 하나랑 f4가 0이라는 식, 이제 이런 거는 바로바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0에 세 실근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죠. 자, 그때 극대값이 9일 때 f1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을 하래요. 그럼 봐봐, 이제 가족권부터 보면은 최고 차이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뒤집힌 모양일 거거든요. 근데 극소값이 몇이라고 했어? 극소값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너네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4참수 저렇게 생긴 거 지금 이해돼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럼 극소값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4인 거 확인이 되죠. 그리고 x축하고 몇 개에서 만나죠? 3개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나조건에서 세실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룬대? 그건 등차수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럼 문제 공차가 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오른쪽 거는 이걸 d라고 해서 4 플러스 d라고 하고 여기 4 마이너스 d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fx식을 만들 수가 있죠. 마이너스
x-4의 제곱 접하니까 그 다음에 4-d가 근이고 4 플러스 d가 근이니까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문자 몇 개만 더 구하면 끝나니? 한 개만 더 구하면 끝나겠고, 그 하나를 위한 거는 문제가 극대값이 몇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9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줘야 돼요. 미분해야죠. 잣대 물었죠? 그럼 미분하자. 3개짜리야. 앞에서부터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나머지 뒤에 그대로 쓰고요. 더하기가 아니구나. 이거 그대로 쓰고 이제 가운데 거 미분하면 1이에요. 하고요. 그리고 빼기 이제 마지막 거 해주면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까지 돼요. 자, 3개 잘 보세요. 뭐로 묶을 수 있을까요? 하고 마이너스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마사로 묶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x마사 묶었으니까 여기 2는 이쪽에 이제 같이 있어야겠죠. 근데 저 식이 합차라는 걸 눈여겨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는 하게 되면 합차여서 x제곱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4 마이너스 d고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4 플러스 d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요게 이제 그 뭐식이냐 합차니까 아니다 잘못 썼다 잠깐만 합차가 아니네? 오 쉣 다시 해봐봐 요렇게가 똑같지 지금?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차인 거지. 그래서 얘가 x-4제곱 빼기 d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될까요? 그러면서 앞에 여기 뭐도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전개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32 마이너스 2d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매 환장하겠어.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x-4로 묶었으니까 남은 거 보면은 x-4 곱하기 x-4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것도 x-4를 하나로 보면은 x-4제곱 마이너스 d 곱하기 x-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전개해요. 제곱 현타 온다 갑자기. 그냥 요령 피울까? 요령 피우자. 너무하지 이거는. 그치? 자, 요령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교육과정 상에서 풀려고 했는데 나름 교육과정 상에서 최대한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했죠 일단. x-4가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 치환합시다. K라 하자. 잠깐 이거 서술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 K라고 할게요. 그럼 다시 식 쓰면요 마이너스 2 K 괄호 열고 K 플러스 D K 마이너스 D 마이너스 K 제곱 K 마이너스 D 마이너스 K 제곱 K 플러스 D. 많이 짧아졌죠? 그럼 다시 뭐로 묶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K로 묶을 수가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K 묶었을 때 남아있는 게 이렇게니까 합차죠. 그럼 2 분배해주면 2K 제곱 마이너스 2D 제곱 그리고 여기도 K 마이너스 K로 묶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지?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DK 얘도
k 곱하기 k 플러스 d 남아있지? 그래서 k제곱 플러스 dk. 이래서 치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럼 마이너스 k 4k제곱 이거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2d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였네. 그럼 다시 여기 또 뭐로 묶을 수 있지? 2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치환한 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2 괄호 열고 그럼 이때는 중괄호를 써야 돼. 또 제대로 써야 돼서 x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되겠죠? 좀 섣불리 계산하지 마세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지금 극대를 찾는 거니까 이 도함수가 지금 우린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x는 몇이 바로 보여요? 근데 이 4는 문제에서 제시한 극소값이 극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극대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얘가 0일 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0일 때 해보면은 이거 전개하지 말랬던 이유야. d제곱 넘기고 2로 나누고 양변을 루트 씌우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x가 4풀만 루트 2분의 t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두 개 나왔죠? 근데 보면은 여기 길이가 같지? 그럼 이거 높이가 똑같아서 여기 극대값이 똑같이 나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쓰든 마이너스 쓰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는 4 플러스를 택해가지고 대입을 이제 해서 극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또 쫄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fx가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또 이제 한번 치환했으니까 잘 보일 거야. x마사, x마사, x마사 보이지? 그럼 우리 할 때 저거 4 넘기면 x마사는 루트 2분의 d잖아. 그러니까 f 4 플러스 루트 2분의 d는 이 식 다시 갖고 올게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눈깔이 아프니까. 내려오자 내려오자 내려오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d제곱 곱하기 루트 2분의 d 더하기 d 루트 2분의 d 마이너스 d 계속 하는 거예요. 합차죠 이제 또. 그럼 2분의 d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니까 최종적인 계산이 4분의 d 4제곱이 나와요. 됐나요? 근데 이 극대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돼 있어요? 9라고 제시돼 있으니까 d 4제곱이 36이 되겠죠. 그래서 d는 루트 6이 나옵니다. 문제가 참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 보고라고 돼 있니? 끝까지 지랄하죠? 응? F를 구하래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은 별로 안 어려운 거 이해되지? 개념은 별로 안 어려워. 계산이 미쳐버린 거야 지금. 자, 인문만 아니길 빈다. 자연이네요. 인문에서는 이 정도 계산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F1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9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d제곱이 6이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7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죠? 오늘 이거 하고 끝나겠네요. 너네 연습하면. 지금 40분이야. 이거 설명 10분 했어. 계산 때문에 10분 했어. 계산 때문에. 자, 작성해보자 이제. 아,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자, 이건 가나 조건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 조건 가에서 x는 4에서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 통해서 바로 fx식을 구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건 가나를 합쳐서 만든 거니까 가나에서라고 할게요. 조건 가나에서 x는 4에서 극소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세 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름으로 세 실근을 4-t 4 플러스 t로 둘 수 있다. 이게 그림 보고 얘기한 거죠. 근데 단 이때 우리 d가 새롭게 추가시킨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단 d는 0보다 크다. 이거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깎입니다. 그래서 fx는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x-4 곱하기 x-4 더하기 t x-4 마이너스 t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제 극대값 찾기 위해서 이 친구를 미분해 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중근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이제 f'x를 해줘야겠지. 그 어쩔 수 없이 미분한 거는 서술할 때 써줘야 돼. 이 식을 간단하게 하더라도. 조금 침묵의 시간을 갖자 우리. 우리 잠깐 쌩 까는 거야. 자 그만 쌩 까자 이제. 자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걸 또 치환해가지고 보여주면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거 해놨어 안 해놨어? 결과 해놨죠? 응. 그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여기서 고생했는데 저기서 또 왜 고생해? 요거 쓰면 되는 거죠. 까먹을 것 같은데. 까먹었어 그치? 중괄호 여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 힘들어. 됐지? 그럼 f'x가 0인 x값은 4. 그 다음에 우리 요거 0 되는 거 찾았었죠? 그것도 그대로 베끼면 되겠지? x는 4풀마 뭐였죠? 루트 2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므로 오케이. f 4 플러스 루트 2분의 t는 f4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분의 t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계산을 해줘요. 그렇죠? 이거는 뭐였지? 저기 써있다. 4분의 d제곱이었죠? 4분의 d제곱 9이다. 9 하고 그럼 d제곱 d 4제곱은 d 4제곱은 36. 그리고 우리 할 때 d를 안 했죠. 그냥 d제곱을 찾았죠. d제곱은 아까 6이라고 해가지고 대입했잖아요. 여기 계산할 때 f1 할 때 결국 d제곱 썼잖아. 그러니까 굳이 d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 추가를 이제 시켜주면은 이거 극대값이 9이므로 이거까지 이제 써줘야 돼요. 왜냐면 바로 능 구해버렸으니까. 그럼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아까 1 넣은 게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됐다. 그냥 마이너스 9 곱하기 여기 위에다 다시 하자. 마이너스 3 플러스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7이다 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에서 고생했으니까 오른편에서 그걸 똑같이 다 줄줄줄 쓰는 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인 거야.
그냥 미분은 그래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고 이거를 계산한 건 바로 밑에다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너네 시간 단축할 때. 알지?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이걸 띄워주는 것도 되게 기네.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것만 연습하자. 그냥. 어차피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진 않은데 이게 쓰는 게 문제였으니까 요거 쓰는 것만 한번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너네들한테 쓰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길어 지금 이렇게 쓴 게. 생각났다. 이렇게 하고 아니다 요거 니네들이 알아서 복습하라고. 이것도 싫어. 야 그냥 한번 써봐.